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애도를 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무회에서 국장으로 하기로 결정한 걸로 알아요. 국장이라면 박정희 대통령 서거 때 국장을 하였고,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했는데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은 국장으로 하게 되네요. 김구 선생이 국장으로 한 걸로 했는데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국무회의에서 국장으로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고, 국장이라는 것은 전 국민의 애도를 받을 만한 인물을 이제 장례식을 할 때 국가에서 최고 예우를 표시하는 장례식인 줄로 믿습니다. 김대중 정 대통령은 이제 서거와 함께 그 오랜 청년 시절에서부터 대통령 여러 삼선 고비를 거쳐서 대통령 될 때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신문을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55회나 가택연금을 하는 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세월을 감옥 안에서 그 박경래 토지도 읽고 경제서적들을 다 담독하고 영어 공부를 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제회의에서도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했다고 그래요. 학구열이 대단한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나는 그 부인 이효 여자가 더 훌륭한 여자가 아닌가. 많은 그 핍박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남편을 내조했던 그 여성은 오히려 김 대통령 못지않게 또 이제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승만 독재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진 후에 이제 민주당 정권이 이제 그 민주화의 물결과 함성 속에서 집권을 하게 됐지요. 그때 청년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아마 민주당 초선인가 재선위원인가 국회의원으로서 보궐선거에서 나왔던가 어쨌든 정치계에 입문하게 됐지요. 4.19를 의거라고 했다가 역사가 얼마 지나면 혁명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인 평가는 한참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 역사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좀 더 흘러간 뒤에 정당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을 탄압하고 국회를 좀 누르면서 야당을 누르고 여당 독주로서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개발 독재라고 그랬죠.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함 떠들고 야당이 떠드는 소리 다 들어가지고는 경제 개발을 못한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의 국가 신념이 있었죠. 단군 이래에 이 가난을 내가 극복해야 된다. 단군 이래에 민족 중흥을 이루어야 된다. 민족 중흥이라는 글자를 써서 참 구호로 외칠 만큼 그렇게 민족 중흥을 강조하면서 개발 독재를 강행했지요. 그런데 운 좋게도 어쨌든 그는 한일회담을 통해서 일본의 무상차관 유상차관을 들여오면서 경제 개발을 시작했고, 또 다행히 또 어떻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져서 월남전에 전투부대를 보내면서 많은 원전을 미국으로부터 끌어내게 됐는데 이것이 또 경제 제도약의 발판이 되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가 이 민족 중흥 국가 재건을 이루어가는 데는 4년 가지고는 안 된다. 또는 재선 가지고는 안 된다. 3선 개헌을 해야 된다. 3선 개헌을 한 다음에 상당히 국가 경제가 궤도 위에 올라가면서
이제는 내가 영구집권을 해서 이 경제 도약을 마무리해가지고 민족중흥의 이 대도약을 보면서 내가 정권을 마무리 짓겠다 결심을 했는지 유신까지 가게 되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지금 박정희의 대통령의 이제 야당 탄압, 야당 분열 공작, 야당도 거의 그저 눌러서 공작을 해서 사꾸라 야당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야당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결국은 여당과 뒷거래를 하는 이런 사꾸라 야당들이 많이 나왔죠. 그 대표가 유진산 아닙니까? 왕사꾸라, 겹사꾸라라고 뭐 했죠. 여간 그런데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말하자면 신민당 그 구파 그 세력 중에서 윤보선을 유진산을 주축으로 하는 구파 또는 장면 박순천 허정을 중심으로 한 신파 중에서도 신파 중에서 신예의 정치가리였죠. 정치인으로서 이제 원내 총무가 되면서 각광을 받았고 항상 김영삼이와 야당 내에서도 경쟁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김영삼은 이제 유진산 장택상 그쪽으로 치우치는 윤보선 계열로 구파의 그 기수가 됐고 민주당의 신예의 기수로서는 김대중이가 이제 원내 총무도 하고 대변인도 하면서 민주당에서 신진기의 인물로 이제 각광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김영삼과 김대중이는 이 노틀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노틀들이 제대로 박정희 정권에 저항할 이런 인물들이 못 된다. 우리가 40대에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야당을 재정비하고 이 군사독재, 인권 탄압, 야당 탄압에 대해서 제대로 선명한 야당의 기체를 두고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당내에서 경쟁하면서 또 대여투쟁을 같이 해나갔죠. 그런데 그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위에 누가 있었냐면 종일형 박사 또 이제 대구의 박순천 여사 이런 분들이 민주당 신파였고 그래서 그 밑에서 대변인 노릇도 했죠. 그 당시에 대변인 해야 그냥 등사판에다 성명서 긁어가지고 나와서 기자들하고 다방에서 얘기하면서 커피 한 잔 놓고 얘기하면서 그냥 신문에 내주지를 않으니까 박정희 체제에서 그냥 기자들에게 하소연하고 그 야당의 통사정을 아침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자들을 붙들고 얘기했는데 그때 기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상당히 정열적이고 패기가 있고 또 설득력이 강한 인상을 많이 받았죠. 물론 그 개인적으로는 선명 야당의 선두주자로서 이제 반드시 박정희 군사독재를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물론 야심을 품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박정희와 대통령 후보 경쟁을 하게 될 때 이제 김대중이가 이철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첫 투표에서는 이제 김영삼도 안 되고 김대중이도 안 되는데 이제 전주에 기반을 둔 이철승이가 이제 김대중이 손을 들어주면서 대통령 후보로 깜짝 이제 당선되면서 이제 박정희와 유세를 벌이게 되는데 박정희가 뭐 대중연설을 잘 못하죠. 박정희는 말이 이제 유창하지 못하고 연설적인 연설도 잘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장충당 공원에서 대유사할 때 뭐 나무에 전부 올라가고 사람 지붕까지 올라가고 장춘단 그 언덕에 새까맣게 인산이대를 이뤘죠. 그게 누군가요? 김대중 대통령 그 유세장에 대단했습니다. 그 열기가. 그런데 지금 뭐 지나간 얘기지만은 그때 그 표가 얼마 차이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이기게 되는데 그때 그 진짜로는 김대중이가 더 표를 많이 얻었었다. 이렇게 그거 누가 깊이 들어가지 모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 저는 군대에 있을 때